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LA시는 기호용 마리화나 운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LA시의 마리화나 면허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된 로버트 한 씨를 조한규 기자가 만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주 내 로컬 정부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LA시도 지난 6월 마리화나의 생산과 제조 과정 그리고 판매와 세금 규정 등 시 정부 차원의 운영을 위해 마리화나 통제국을 신설했고 최근 신설 기간을 책임질 국장과 5명의 커미셔너를 임명했습니다. 5명의 커미셔너 중 한인으론 유일하게 로버트 한 변호사가 임명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라이센스가 여러 라이센스 이제 이슈가 됩니다. 키우는 것부터 트랜스포테이션부터 리테일부터 또 이제 레버토리 테스팅하고 또 매니팩처 라이센스들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모든 each 스텝에 LA시에서 그 오버시를 해야 됩니다. 로버트 한 커미셔너는 LA시가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 LA시 버짓이 우리가 지금 적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future revenue stream이 이제 또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마리화나 revenue에서 우리가 웬만한 그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지금 LA시 어피셜들이 봅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찬반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청회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는 물론 공공안전 문제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커뮤니티 의견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커뮤니티한테 그 인포메이션 받고 의견을 받으면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가 보호를 할 필요함이 많이 느끼고요. 특히 학교 근처하고 또 리헵 센터 그런데 근처 우리가 그 판매하는 리테일 라이센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등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LA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영주권 절반 축소 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나이를 21살에서 18살로 낮추고 부모 영주권은 폐지하는 등 가족 이민의 대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 초청 이민으로 한해 48만 명의 가족 이민 영주권은 2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레이즈 법안은 한 해 영주권 발급을 현재 105만 명에서 첫해 64만, 10년 후 54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이도록 하며 대부분 가족이민에서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레이즈 법안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일지라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아온 부모들을 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세가 넘은 성년 시민권자가 친부모를 초청하면 연관 이민 코트와 상관없이 심지어 불법체로 신분일지라도 미국 내에서 이민 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들을 직계가족 여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 해 13만 명 이상 그린카드를 받아온 부모들이 영주권 취득길이 막히게 됩니다. 레이즈 법안에서는 대신에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서는 W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2의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시키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는 현재 22만 6천 명인데 레이즈 법안에서는 2의 순위 하나인 8만 8천 명으로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레이즈 법안은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 초청 이민으로 한 해 48만 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20만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축소하려 하고 있어 가족 이민이 많은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중국, 인도, 베트남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시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주택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중간주택 가격은 지난해 비해 10% 이상, 오렌지 카운티는 7% 가까이 뛰었습니다. 계속 오르는 주택 가격에 캘리포니아 주민들 주택 구입 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은 54만 9,460달러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에 비해 7.4%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택 판매는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56만 6,240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0.2%나 뛰었습니다. 그 한 달 전인 6월보다도 3.3%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도 1년 전보다 6.9% 오른 78만 5천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6월과 비교해선 1.3%가 하락한 수치로 최고 가격이었던 79만 5천 달러보다도 1만 달러가 하락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 판매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LA에서는 한 달 전과 1년 전에 비해 각각 28.4%와 5.6%씩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달 전에 비해 13.9% 주택 판매가 감소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5%가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제프 맥킨토시 회장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 매매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워낙 적어 앞으로도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점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최근 LA 지하철에서 칼부림, 폭탄 테러 소동 등이 자주 일어나면서 불안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LA 한인타운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묻지마 폭행, 마약 거래, 폭탄 테러 소동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메트로역 때문에 일부 한인들은 대중교통 이용마저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교통국이 특단의 조치로 어제 지하철 유니언 스테이션에 바디 스캐너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메트로교통국의 데이브 소테로 대변인은 LA 국제공항처럼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공항 검색대를 방불케 하는 이 바디 스캐너는 시간당 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승객이 기둥 사이로 걸어갈 때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이 컴퓨터는 승객이 총이나 칼 등 무기를 숨겼는지 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수색하게 됩니다.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고 노트북, 열쇠, 휴대전화를 가방에 둔 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 스캐너 한 대가 6만 달러로 비싸고 유니언 스테이션에만 20대가 필요해 LA 카운티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LA시에서 보통 거리 청소가 예정된 2시간 동안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 청소가 진행되는 시간은 짧은데 청소가 끝났어도 그 2시간만큼은 주차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LA에서 운전자들은 텅 빈 거리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차 공간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 산하 소위원회는 어제 거리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운전자들에게 통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 방안은 LA시의회로 회부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최종 승인되면 우선 웨스트 LA와 우드랜드 힐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운전자들은 문자나 온라인을 통해 거리 청소가 끝났음을 통보받게 되고 거리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를 LA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부임한 황인상 LA 부총영사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LA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와 화합,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과 한인 사회 화합을 꼽았고 최근 타운 내 치안 불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실 대미국의 물류가 한 40%가 이 지역에 이제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지원 및 또 우리 기업들의 LA 진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LA 한인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곧 개시될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인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출신의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상해 총영사관,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도거교육학과를 졸업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올해 LA 카운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2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거의 절반이 샌퍼난도밸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질병통제국은 특히 최근 들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지난주에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49마리 모기 샘플을 채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주 전체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모기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비교적 날씨가 뜨거운 샌퍼난도밸리가 요주의 지역이라고 질병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 22명 가운데 19명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5년 같은 기간 평균 발생률보다 높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